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문정부 역사에 남게 노력하겠다 이런 답도 있었습니다. 일단 50분간의 이 차단 분위기는 굉장히 훈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덕담 분위기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어느 정도 예견됐고요. 훈훈했을 것이고 4년 전에 두 사람이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기도 했던 관계죠. 예.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의 얘기 중에 이 두 가지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역사에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돕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4년 전 2017년 민주당 경선 때 자신이 좀 모질게 한 부분이 있는데 사과한다. 예. 네. 이 뭐 의례적인 덕담이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면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른바 친문이라고 하는 분들,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이건 일반 국민이건 뭐 유권자건 다 포함해서 뭔가 좀 약간 뭐 조금 안 맞는 듯한 그런 관측들이 있어 왔어요. 이재명 지사 후보와 친문 사이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그분들에게 확실한 정서적 메시지를 보낸 것. 나도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탄 없이 좀 도와주십사. 그런 얘기 담겨 있다고 보고요. 모질게 한 거 사과드린다. 뭐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사과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이거 역시도 화해의 메시지이자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뭐 오늘 어차피 정치적인 얘기 그런 건 안 하고 못 하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양측이 그걸 명확하게 잘 알 터이니까 인간적인 접점을 좀 더 넓히고 국민들, 잠재적 지지자들, 지지 계층 말고 잠재적 지지자들을 향해서 다분히 좀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언급해 주신 부분 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이제 내 심정을 좀 아시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언급도 나온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잠깐 그 방금 전에 전해드렸던 속보를 잠시 정정을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7세라는 언급을 했었네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향년 89세의 나이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병으로 인해서 오랜 병상 생활을 했고 최근에 병세가 악화해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속보는 저희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차담회와 관련해서 이강윤 평론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물론 분위기가 또 훈훈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할 거라고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뭐 대장동과 관련된 얘기들, 뭐 예를 들면 정치권 이슈들 이런 것들을 대통령과 어떤 대선 후보 간에 언급을 한다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언론들은 과연 대장동 의혹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인가 주목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게 뭐 당연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일부러라도 안 했고요. 단 두 사람만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른다는 오해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석자를 두었죠. 끝까지. 이철희 정무수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두게 했고요. 그런 얘기 나올 계제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해서 괜히 동티날 게 하나도 없고 안 그래도 지금 두 사람이 만나는 것 자체로 선거 개입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윤석열 예비 후보 같은 사람은 하고 있는데 하등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의례적인 자리고 상견례이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서령한다 한들. 단 둘이 만났다 하더라도 대장동 수사건이며 뭐며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해 없는 사안만 대화를 하겠다. 일정 부분 조율한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사전에 뭐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보고 했다니까요. 서로가 아마 철저히 선을 긋고 조심하고 또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경쟁을 치르고 나면 생긴 상처를 서로 아우르고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눈에 띄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의 어떤 회동도 좋았다고 강조를 해서요. 이제 이런 어떤 발언들이 아까 처음에 언급하실 때 친문에 대한 어떤 규합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런 분석도 해주셨는데요. 민주당이 어떤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메시지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분히 이 만남을 염두에 두고 이틀 전 일요일에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도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경선을 치렀던 후보들만의 원팀이 아니라 지지자들까지의 원팀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다른 곳으로 새는 것 없이 지지율을 그대로 가야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대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우선 1차적인 요건일 테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는 지지자들의 원팀을 위해서도 오늘 저 만남은 꼭 그냥 사진 한 장 찍는 그 훨씬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것을 당연히 염두에 두었을 거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일정 부분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국회 분위기 저희가 조금 전에 짚고 왔는데 야당의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만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과거에도 이제 여권의 대선 주자하고 대통령이 회동한 사례가 있어서 당시 분위기와 좀 비교를 해보면 이것이 선거 개입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것들 평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전에 2차례 있었죠. 꽤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마지막에 이제 노무현 당시 후보가 정해졌고요. 예. 그래서 그때는 굳이 뭐 언론들은 며칠 만에 만났다 이거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던데 예. 저는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만 뭐 굳이 따지자면 그때는 이틀 만에 만났고요. 물론 그때도 그런 류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비정치적인 덕담을 주고받고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 정도에 대한 서로의 공유하는 부분을 함께 재확인하는 그런 거고요. 예.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는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박근혜 후보가 결정이 됐고 그때도 또 뭐 굳이 날수를 따지자면 14흘 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6세 만이었고요. 예. 그건 뭐 좀 늦게 만난다고 뭐 뜨악하거나 사이가 나쁘거나 그렇게까지 굳이 의미 부여를 할 것 같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당시 전국 상황이나 청와대 일정 뭐 이런 것도 고려가 됐겠죠. 어쨌거나 어떤 뭐 과거에 2번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뭐 만남이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무슨 정치적인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오갈 자리가 일단 아니고요. 청와대 예. 회동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뭐 밀담을 나누거나 뭐 묵계를 하거나 그럴 상황은 정말 아닙니다. 예. 억측은 좀 지양됐으면 하는 거고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관에 대한 확인 그리고 협력, 그다음에 경쟁, 페어플레이 해달라. 아까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 말 하셨지 않습니까? 예. 선의의 경쟁을 잘 치르자. 그리고 정책을 통해서 좀 선거를 풍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고 또 해야 하는 얘기고 예. 비정치적인 얘기를 하자 보면 거기가 저는 끝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으로 더 나가서 괜히 이상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 이런 성격의 모임에는 정말 더 어울리지도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청와대 회동 이어서 정세균 전 총리, 즉 정세균 후보이기도 했죠. 예. 중도 사퇴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당내 경쟁 주자들하고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물리적 결합을 나아가서 화학적 결합을 이루는 원팀 정신을 되살리려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게 쉽겠느냐? 여전히 장애물이 많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이낙연 그리고 오늘 청와대 차담 그리고 곧바로 정세균 경선 라이벌 후보이기도 했고 전 총리이기도 하고 민주당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원로급 정치인이고 계속 만날 겁니다. 예. 추미애, 박용진 그리고 민주당의 유력한 사람들 예. 다들 지지자들의 원팀 하나로 융합시키자. 그동안 좀 특히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이 상당히 가팔랐죠. 오가는 말들도 거칠었고 예. 또 맨 마지막 서울 경선 때 좀 뜻밖의 투표 결과랄까 제3차 국민 경선 선거인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아직도 조금 일부 설왕설래가 있고 그러니까 예.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긴 자이기에 그리고 후보로 최종 선출된 사람이기에 더욱 그래야 하겠지만 예. 일단은 바둑 용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집을 먼저 튼튼히 하고 나무 집을 가서 뺏는다, 다툰다 이런 것처럼 일단은 민주당을 하나로 합쳐야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정서적 융합이 가장 중요하고요. 승자, 이긴 자가 먼저 가서 겸손하게 손을 내밀고 그들이 흐뭇하게 결국은 오케이 할 때까지 여러 차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한두 번 저런 액션 가지고는 글쎄요. 지금 감정의 골이 조금 깊은 부분도 아직 좀 남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정당이니까 생각과 정서의 결을 달리하는 그룹이 당연히 있죠. 예. 그것을 그냥 자 이제 내가 최종 후보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나를 따라주세요. 원래 민주 집중의 원칙이 그것 맞습니다. 그러나 정치 또한 사람의 일이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야 흔쾌하고도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와 내일처럼 해나갈 수 있는 것을 바로 이끌어내기가 쉽겠습니까? 그럼 먼저 다가가서 정서적 융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자주 만나야겠죠. 그리고 의례적인 것 없이 여러 레벨을 다양하게 그리고 본인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듣는 이의 마음속에 가 닿을 때 원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 쪽의 사람들도 이제 대국적으로 내년 선거는 아무래도 지금 거대 두 야당 간의 대쟁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들 하는 예측을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결국은 다 양쪽으로 똘똘 뭉치는 수렴 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로 뭉치는 것이고 오늘 청와대 차담도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꽤 큰 징검다리를 건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야권 쪽으로 가서요. 야권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본 경선 여론조사 방식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갈등이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간에는 있습니다. 오늘 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요. 당 국민의힘 선관위가 여론조사 문항을 의결을 했는데 본선 경쟁력을 질문을 받은 응답자가 국민의힘 대권주자 4명 가운데 1명을 선택하는 방식인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홍준표 후보, 홍준표 의원이 주장하던 방식인 것으로 알려져서 뭐 또 이를 두고도 또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외로 당 의결기구에서는 만장일치로 비교적 빨리 결론을 내렸어요. 예측키로는 홍준표 예비 후보 측과 윤석열 예비 후보 측 사이에 좀 이견이 꽤 크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아이디어를 고수하려고 하는 강도가 좀 세다. 그래서 좀 마찰음도 꽤 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없진 않았습니다만 당 선관위에서는 신속하게 그런 있을 수 있는 잡음에 대해서도 빨리 선을 그으려고 서둘러서 저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추측이 되고 각 후보들 진영의 정확한 반응 이런 것은 지금 현재로 정확히 전해진 건 없습니다만 윤석열 예비 후보 측에서 선호했던 방식 그러니까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나머지 4사람 이렇게 1대1로 4번씩 해가지고 제일 높은 사람 걸 하자 이 방식이었던 데 반해서 여지껏 대부분은 그런 방식은 없었고 4명, 공교롭게도 지금 국민의힘에 후보 4명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지선다처럼 4사람 이름을 불러주고 이 중에 누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서서 겨룰 때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까? 라고 해서 고르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1대1 양자 가상 대결 방식은 아닌 것이고 굳이 따지자면 홍준표 후보 측의 예비 후보 측에서 조금 더 선호했던 방식으로 가는데 이 시간 뭐 현재로 윤석열 예비 후보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안 된다. 나는 거부한다. 뭐 이런 게 아직은 없는 걸로 봐서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된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오늘 점심시간 직전에 국힘에서 기자들한테 국회 출입 기자들한테 백브리핑을 했는데요. 4 후보 진영에서 모두 대리인들이 원칙적으로 만장일치 합의를 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네 그런 얘기는 전해졌습니다. 물론 그것이 기사화되지 않은 기사도 좀 있긴 합니다만 크게 마찰은 없지 않을까. 만약에 여론조사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질의하고도 심한 파열음이 난다면 이 국면에서 결코 좋지 않겠죠. 인상 찌푸릴 거고요. 그 여론조사에 응할 사람들, 이 텔레비전 이 프로그램의 시청자를 포함한 잠재적인 국민 전체 다인데 그분들이 보실 때 어느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A가 되고 B가 되고 그럴 일은 없다. 국민들 정치 의식이나 민도를 어떻게 보느냐. 경쟁력으로 물으면 어떻고 적합도로 물으면 사람이 바뀌느냐. 당신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작은 것에 연연해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도 있다는 것을 아마 그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만약에 심하게 꼬투리를 잡고 뭐 승복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가 됐으면 전체적으로는 누가 후보가 되건 굉장히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 이 방식으로 했고 그리고 이것이 가장 무난하고 상식적인 질문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홍준표 의원이 얘기한 사지선다형 그리고 1대1 가상 양자 대결로 이루어진 두 종류의 경쟁력 조사 모두 다른 주자들보다 우위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미 나와 있고요. 먼저 홍준표 의원이 선호하는 방식 사지선다형 조사를 보시죠. 38.9%입니다. 홍 후보가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28.8%. 유승민 후보가 8.4, 원희룡 후보가 4.7%고요. 가상 양자 대결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건 이제 윤 전 총장 측이 선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재명 대 홍준표 양자 대결 보면 38.6대 43.7, 홍 의원이 5.1%포인트 앞서고 있고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쪽 보면은 이재명 대 윤석열로 보면 42.7대 38.7, 윤 전 총장이 4% 뒤지는 걸로 보입니다. 이 결과는 그렇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론가께서는? 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지금 방금 보여드린 여론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최근 어제 오늘 한 3, 4일 이내에 나온 것들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예비 후보 측이 좀 더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던 1대1 대결에서도 지금 저 여론조사로 보면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조금 더 앞서는 것으로 나오죠. 윤 예비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지는 반면 물론 오차범위 이내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많이들 헷갈리실 텐데요. 전화 조사하는 방식,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얘기하듯이 물어가면서 누가 좋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와 흔히 말하는 ARS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 기계하고 대답하는 건 아니고 성우가 미리 이제 질문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서 자기가 버튼을 누르는 거죠. 나는 1번이라고 생각하면 1 이렇게 누르는 거니까 기계 무슨 사이버 로봇하고 대화하는 건 아닌데 실시간에 지금 저랑 앵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은 아니니까 흔히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두 가지 방식에 따라서 조사에 응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도 조금 다르고요. 도중에 또 전화를 끊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론조사를 수행에 응하시는 분들의 정치적 성향이 어느 그룹이 더 많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한국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왜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크게 달라야 돼? 우리는 뭘 믿어야 돼? 라고 당연히 하실 걸 압니다만 조사 방식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 말씀은 여러 번 들으셔서 이젠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저기 보면 홍준표 예비 후보가 최근 들어서 두 사람 1대1로 붙었건 다 여야 후보들 출마 예상되는 사람 다 불러주는 것이건 비교적 앞부분에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윤석열 예비 후보가 한 4, 5일 전쯤에 나왔던 50 전두환 정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것을 수습하고 해명하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뭐 처음엔 유감이라고 했다가 송구하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뭐 사과를 하긴 했는데 뭐 반려견이 어떻고 사과가 어떻고 뭐 가족 사진, 돌잡이 사진 별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셨죠. 아니 50 정부 아까도 뭐 50 정부의 한 주역이기도 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뉴스가 나가긴 했습니다만 50이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나 상처가 훨씬 더 컸던 것 아닌가? 그리고 50 청문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주 정신의 재정립 이런 것들을 통해서 50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많이 됐고 진보와 보수를 아우름을 다 떠나서 전체 국민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들 여기고 있는데 왜 다시 갑자기 꼬집어내서 5.18하고 뭐 쿠데타 이 부분만 빼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해서 조금 일반 흔히 많이들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던 상식 또는 50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는 좀 사뭇 다른 얘기를 해서 한번 좀 파란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사과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매끄럽고 진정성 있게 엄숙하고도 겸손하게 한 번에 사과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뭐 잘못했는데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바로 잡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한 번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하는 데는 실패했죠. 여러 번에 걸쳐서 했건만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저게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인가에 대해서 커다란 물음표를 아직도 많이들 좀 갖고 계세요. 윤 예비 후보 측에서는 경선이 끝났는 대로 광주에 가서 뭐 보듬고 위로드리겠다 다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애초에는 그런 발언이 없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고 뭔가 뭐 누군가 실언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사람들이 저게 정말 실언일까? 뭐 이런 생각이 아직도 좀 불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설령 실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수습하고 바로 잡고 사과하는 과정이 명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 보면 특정 여론조사를 거론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일일이 숫자를 불러야 하니까.
1대1로 붙건 여러 명이 붙은 것이건 홍준표 후보가 조금 더 추월하는 경향, 오차범위 내에서 때로는 이재명 후보에 앞서기도 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바짝 따라 붙거나 이재명 경쟁력에서 윤석열 예비 후보보다는 반발짝이라도 조금 앞서 있는 여론조사들도 몇 개 나오고 있어요. 한 3주일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은 윤석열 예비 후보가 조금 더 앞에 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다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변화하는 기미는 확실히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 뉴스 흐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전두환 50 정부에 대한 평가와 그것을 사과하는 과정에서의 매끄럽지 못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언론들에서 여러 차례 다루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뉴스 숙지가 많이 돼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그 사안에 대한 본인 개개인의 정치적 평가나 판단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물어보면 여론조사에서 전두환 50 정부에 대한 윤석열 예비 후보의 평가 및 사과 과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윤석열 예비 후보의 해명이나 사과 이런 것들에 썩 동의가 되지 않아. 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반을 훨씬 넘습니다. 그 말씀은 아직도 국민들이 그 발언은 조금 탐탁지 않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꾸짖고 계시는 여론이 좀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자막으로 나갔던 각 후보별 지지율 그래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봅니다.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사지선다 대결이나 양자 대결이나 아무튼 좋지 않은 성적 표현이 분명한데 호남을 어떻게 달래느냐가 이제 과제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정치권 이슈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